마지막 순서로 건축사 사무소 예지학 김진욱 대표님께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예지학 김진욱 대표님은 작년 8월 우리 구역 조건부 보류 당시 서초구청의 사전 용역을 맡아 11월부터 3개월간 양재 이동 전반적인 개발 계획안을 사전 조사하였고요. 조건부 보류 사유를 해소하여 2월 대상지 선정까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모아타운 사업의 특화 설계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욱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진욱입니다. 이 녹화도 하고 건설사도 오시고 사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예전에 조합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제가 설계했고, 원베일리 통합, 아까 삼성에서 말씀하셨지만, 통합 추진위 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열정이 많으시면 잘 됩니다. 그리고 녹화하신다고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열심히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지학 건축사 사무소는 그 모아타운이라는 그 말 자체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 모아타운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들을 서울시에서 정할 때 저희가 그 용역을 수주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아타운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룰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모아타운 하느냐? 그리고 조금 요새 딜레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선정하니까 부작용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아니 저 별 의지도 없는데 선정을 했다가 갑자기 반대파 생기고 그런데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해지한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지에서 비롯됐다. 공무원도. 왜 그러냐면 이게 해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거에 빨리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원베일리 좀 말씀드렸지만 1, 2, 4주구라고 그 옆에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문제가 아니고 그 조합이랑 설계안은 더 훨씬 먼저 시에 접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1, 2, 4주구는 안 지어지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제 스타트해요, 공사. 몇 년이 늦어지는 건지 아세요?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이걸 이해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통계획이나 정비사업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사님 오늘도 저도 처음 감정평가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냐? 다 정당하게 평가합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새 사회는 누구 걸 좀 더 잘해주고 누구 걸 좀 못해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다 적정하게 그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저희도 안 된다는 걸 된다고 얘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원래 이 추진위가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이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내용은 들었어요. 추진위 안 해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원칙이 제가 개업한 지 9년 됐는데 절대 돈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바꾸고 그린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제가 이 얘기를 쭉 듣고 좀 답보 상태로 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정도는 감을 좀 잡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일만 갖고 오고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들의 지적재산권 이런 게 있는데 막 사진 찍으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야 뭐 제가 뭐 해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서초구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제 판단에는 여러모로 잘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욕심내지 마시고 제발 제가 제일 부탁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혹은 너무 높게 평가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냐? 세상 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제도적으로 제일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안 하신다라는 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산평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평가해 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서초구 저 서대문구 성북구 이런 데가 제가 강의한 자료가 인터넷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재미없어요. 모아타운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층 주거지가 재개발 불가 지역이 115km/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불가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하면 뭐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층 주거 저층과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한 노후도가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으로 특례법이란 말을 하잖아요. 특례법이라는 거는 완화시켜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법에 해당해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요 바로 앞에 제 사업에 성공해서 빌딩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현존하는 건축물보다 더 낮게 지어야 되죠. 제가 법률 검토를 했거든요. 친구가 4억을 짓고 싶다고 해서 결국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여러 가지 상태로 되게 핸디캡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5제곱미터 불가 지역에 대한 것들에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줬죠. 줬으면 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잘 사는 동네가 더 어렵습니다. 예? 차라리 좀 토지 가치가 낮고 이런 데는 화합이라도 잘 돼요. 근데 토지 가치가 높고 또 다 소득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합의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건 뭐 여기 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 갈등 뭐 소방차, 주차 문제 엄청난 거 알고 계시죠? 이 동네면 뭐 안 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건데 이게 다 제도의 문제예요. 옛날에 다가구 주택을 1983년 그 전두환 정권 때 3년 법규를 완화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도시가 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주차가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이제 저희가 후세대가 그걸 비용을 지불하면서 집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뿐이 없는 겁니다.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은 조건이 또 필요한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막 고층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블록 단위로 같이 해라. 저희가 이걸 준비할 때 이런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블록 단위의 블록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그만큼 합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시간을 빨리 가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 할 수 있게 무조건 해주자. 그게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대단위가 아니어도 소규모로 해도 같이 해서 대단위 규모로 보일 수 있게 하고 재산권은 구역별로 잘 나눠서 정리하자. 이런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끼리 다 합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서도 1, 2, 3, 4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동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만 서초구에 요구할 수 있고 서초구랑 서울시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뭐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관리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그게 소위 말하는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만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만 인센티브나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노후도는 50%로 저것도 많이 낮춰졌죠. 예,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공동 개발을 유도하겠다. 옆단지, 소위 말하는 옆단지와 함께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옆조합과 조합이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도 아니고 조합 비스무리해도 같이 해주겠다. 이것도 법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옆집 동네 사람들과 뭐 다 요새 아파트 커뮤니티가 난리죠. 너무 비싸게 짓고 그걸 뭐 다 질 필요 있어요?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쓸 수 있으면 되죠. 그렇게 다 어쨌든 사업성 높여주려고 막 그런 제도를 다 생각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집을 지면요. 기부 체납하고 또 이렇게 공원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걸 주차장으로 하고 옆 동네 안 했으면 그 지하주차장, 공용주차장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좀 더 멋있게 해라. 이게, 둔촌주공, 예? 그 만세대인가 막 그러죠? 그리고 원베일이 3,000세대. 자기 단지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단지가요. 한 1,500? 1,000 정도 되나요? 2,000? 2,500. 다 해서 2,500이잖아요. 그 두 개로 나뉘면 1,250세대 정도. 이것도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5,000세대보다 작은 이제 중대 규모죠. 이거는 좀 큰 지역이지만 그런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디자인이나 커뮤니티나 모든 퀄리티가 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가치 평가가 될 시점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올해 공급된 주거가 15,000 가구? 15,000 가구 정도 이번에 공급되면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32,000 가구가 공급돼야 됩니다. 서울시에. 근데 올해 13,500 가구?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지금은 또 발주된 게 없어서요. 내년엔 더 난리 날 거예요. 더 전세난이 나고 뭐 이제 매매가가 오르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준비해서 빨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면 또 계속 늦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걸 수주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요. 수주를 참가해야 돼요. 공공이 하는. 저희 경쟁에서 따야 된다고요. 이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전혀 안 됩니다. 요새는 공공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에 응해야 돼요. 근데 먼저 했으니까 좀 많이 알고 있겠죠? 그 장점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맨날 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해 다녀도.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진행해야만 앞에서 들으셨던 건설사 그렇게 좋은 지금 뭐 홍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거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제도적인 얘기고 인센티브 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이라는 건축계획기법 통해서 재산권 분리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로대용용 주동 이렇게 좀 커뮤니티 좀 새로운 주거 타입의 주동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줄여주고 다 했기 때문에 빨리 하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짧게 넘기는 이유는 그리고 바뀌었어요. 법이 공공재개발할 때 4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제외해준다. 이거 공공이 개입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 1구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에 건 다 곁다리고요. 이제 이게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얘기는 저보다 저희 실무지 이정훈 전무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감춰야 될 숫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하실 때 여기에 대한 질문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훈 전무가 제 마이크 받아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작의 이정훈 전무입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2023년에 보류된 이후에 구청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금 보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지금 대상지 되어 있는 1구역이 그 대상지로 선정되게끔 좀 앞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이 우수한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했을 때 뭐 많은 구역들이 지금 추진 예정 중에 있지만 총 현재 앞서 가고 있는 총 4개 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노년로 변에서 연결 진입도로가 확폭을 전제로 선정을 됐습니다. 이 확폭 전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교통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 대상지가 지금 현재 높이도 낮고 인구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됐을 때 지금 노년로, 양재대로, 강남대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가 보류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교통적으로 잘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지가 있는 곳은 1988년에 택지 개발 사업 이후에 21년에 양재 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지만 거의 22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3일 날 양재 택지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 수립된 내용입니다. 변경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RNCD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주 환경,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개발 방향하고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허 용도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 블록 단위의 공동 건축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높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 단위의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7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8월 3일에 변경이 되면서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블록 단위의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세대수 200세대, 기존의 300세대에서 200세대로 완화됐고 충족할 경우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높이 완화 및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RNCD 도입,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른 모아타운하고 다르게 뭐 가로 활성화라든지 커뮤니티 사업을 RNCD 시설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지금 제2종 7층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 7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랑에도 불구하고 시통합 심의를 통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층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좋은 주거와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대상지회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변으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저희가 가장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1종 일반 주거 7층 이하로 용도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노후도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부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 최고 높이가 3층에서 5층 정도의 저층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도 자체는 지금 주거와 근린생활시설들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저층부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도로변의 면에 있는 토지주분들이 좀 반대가 심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사업적으로 좋은 사업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 그런 분들을 설득하시고 다 같이 이런 묶여 있는 땅을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 저희가 좋은 주거 환경과 또 사업적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원이 기존 계획에서 되게 분산되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발 방향도 저희가 좀 함께 제시한 사항이고 기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대상지의 동서로 통해 있는 주 도로를 중심으로 외곽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많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서의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도로를 확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건물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하지만 지금 교통에서 지금 저희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 도로 폭원은 놔두고 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기존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 도로를 그 차선만 늘린다고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됐을 때 여기에 차량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기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양재대로 쪽으로 지금은 양재대로에 차량이 통과될 수 없는 불어 구간입니다. 이 불어 구간이지만 공동 개발을 했을 때 한 차로 정도 한 개의 도로 연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필히 개설을 해서 교통을 분산하겠다라는 논리로 기존에 설명을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 이제 대안들은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뭐 양질의 주거환경, 특화가로, 그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좋은 양질의 공동주택이 수립되어야 되고 주 가로의 개선이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경우에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며 아까 말씀드린 R&D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가로 활성화 사업들을 필히 두어서 그런 개발을 유지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의 경우 지금 7층 이하에 되어 있는 것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최소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 250%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로 했을 때 지금 1구역의 예시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갈 거고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녹지 비율이 높고 그 가로로 대응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단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관이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구룡산이라든지 양재 시민의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 열린 주거단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룡산 쪽으로 바라보는 뷰고요. 전체적으로 양재대로에서 봤을 때 다른 개포 쪽의 주거단지, 개발되는 주거단지에 보다도 더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예.